이번 시간은 이제 비염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약을 먹을 때는 조금 좋아지는 듯 하는데 증상이 다시 원위치되고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그런 비염을 어떠한 관점에서 치료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비염의 증상은 아주 다양합니다. 코가 막혀도 비염이라고 합니다. 재채기를 해도 비염이라고 합니다. 코가 맹맹이 하는 이런 소리가 나도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콧속이 가려운 현상, 또 콧속이 안에가 허는 현상. 그래서 코딱지가 생겨서 답답해서 코딱지를 파내면 코피가 흐릅니다. 이것도 비염이라고 합니다. 맑은 콧물이 흐른다, 또는 누런 콧물이 흐른다. 또 심한 경우에는 냄새를 맡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각각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르고 치료 처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비염이요 이렇게 오면 그냥 없애는, 증상을 없애는 치료를 합니다. 그건 쉽죠.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비염의 증상의 다양성에 따라서 대처를 해서 비염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비염의 원인과 한의학적 치료는 첫째가 형생맥증을 합의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형, 색, 맥, 증입니다. 생긴 모습이라든지 안색이 희냐 검으냐, 맥이 어떠냐, 맥도 높으냐 낮으냐, 빠르냐 아니냐, 마른 사람이 세게 나오고 뚱뚱한 사람이 깊은 맥을 치는데 이게 반대로 나오느냐, 맥이 어떠냐, 또는 어떠한 증상을 동반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아까 증상이 다양한 거에 따라서 또 다르지만, 치료법이 다르지만 형생맥증을 거기다 대입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척 보면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이 듣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은 분이 왔다. 그러면 보호하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원기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왔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비염을 앓고 있으면 성장 발육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와 가까운 곳에 성장 발육의 호르몬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염을 치료해주면 성장도 잘 되면서, 비염 잘 치료되면서 성장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어린이냐, 연세가 많은 분이냐에 따라서, 또는 청년이냐. 청년이라면 어때요? 한참 많이 써먹을 때죠. 자, 남녀에 따른 비염이 또 다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많이 써먹어서 오는 비염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여성은 스트레스에 의한 것도 많고 생리에 의해서 또 비염을 치료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생리통이 심하면 생리통 심한 걸 해결해주고, 생리가 점점 늦어지면 생리가 늦어지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은 한에 의해서 비염이 왔구나,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동반되는 증상,
예를 들어서 비염이 있는데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위장 장애를 치료해 주면 비염이 치료가 됩니다.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허리 아픈 것을 치료해 주다 보면 비염이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변 문제, 소변이 너무 잦고 참을 수가 없고 이런 경우에 소변 문제를 해결해 주면 또 비염이 치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비염의 증상도 다르고 치료법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보중 이끼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비염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 보중 이끼탕을 쓴 환자인데 겨울에는 보중 이끼탕에다가 마황계지 건강 이런 약들을 넣어서 씁니다. 근데 비염 환자인데 보중 이끼탕을 써야 될 환자예요. 여름에 왔어. 그러면 보중 이끼탕에다가 여름에 해당되는 이러한 약을 가감해서 써요.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 원인이 다르고 치료법이 다른 겁니다. 직업 특징상 오래 서 있는 사람, 오래 서 있으면 뼈골이 상하죠. 그럴 때는 이제 신기능을 돋궈주면 비염이 치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음주관계, 주내상이라고 그러죠. 주독을 풀어주면 비염이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와 같이 비염은 다양한 각도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그 다양한 비염 증상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승진입니다. 코막힘, 콧물, 기침, 재채기 등등 이 만성 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늘 많은 불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 비염도 한의학적 원리를 잘 따라가다 보면 근본적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늘은 비염을 주제로 조성태 박사님께서 자세한 강의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치료 사례를 통해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비염을 앓고 있는 분들 오늘 시간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비염으로 고생하시던 분 중에 잘 치료된 기억나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40대 여성의 사례가 기억이 납니다. 대개 비염 환자들은 어려서부터 비염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10년 전 첫 아이 임신 때부터 비염이 생겼다고 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임신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환자 비염 상태는 어떠셨나요? 네. 비염이 매일 거의 심한 편이었는데요. 입천장이 가려운 증상으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약약 먹는 시기를 놓치면 눈도 가려워지고 두통이 굉장히 심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일상생활이 힘들고 열이 나면서 으슬으슬 춥고 온몸이 쑤시는 증상이 반복된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 정도면 정말 일상생활이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심한 비염 증상도 한의학으로 치료가 되나요? 네, 당연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항히스타민이나 스테로이드 계통을 쓰지 않아도 근본적으로 비염이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이 환자의 생긴 모습도 알아봐야겠죠. 네, 체격이 보통이며 특히 얼굴이 둥글럽적한 체질이었고 푸석푸석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여기서 얼굴이 둥근 것이 하나의 체질이고 푸석푸석하다는 것도 또 하나의 체질입니다. 얼굴이 둥글고 푸석한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한의학에서는 얼굴이 둥근 사람, 또 각이 진 사람의 해석이 다르고 푸석푸석 이렇게 붓는 듯한 느낌, 이걸 푸석푸석하다 그러죠.
푸석푸석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병의 원인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얼굴이 푸석하면서 둥글다는 것은 습체질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습체질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마치 몸이 젖은 빨래처럼 무겁고 축 처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체로 이런 분들은 소화기가 약하면서 늘 몸이 무거워서 피곤한다는 것을 입에 달고 삽니다. 네, 이 얼굴 모습만 봐도 몸의 전체적인 체질을 알 수 있다니까 역시 한의학은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호소하는 다른 증상도 있었을까요? 네, 여러 가지 그 비염 증상이 있었는데 입천장이 가렵고 양약 먹는 시기를 놓쳤다면 눈까지 가려우면서 두통이 심하게 온다. 그러면 일상생활이 힘들고 열이 나면서 으슬으슬하고 온몸이 쑤시고 가려워진다고 했습니다. 2006년 첫 아이 임신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소화는 하루 3끼 2, 3일 먹으면 탈이 난답니다. 위가 약한 거죠. 자주 소화가 안 되는데 체에 따면 더부룩하고 트름을 계속 나오면서 눌러보면 명치 부위가 몹시 아프고 괴롭다고 했습니다. 찬 음식을 먹으면 영락없이 체하고 낙지를 먹으면 복통까지 오며 먹다가도 스트레스 받으면 꽉 막혀서 음식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고 이럴 때 억지로 먹으면 바로 체기가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몸이 잘 붓고 무겁고 생리 첫날은 기운이 없고 많이 피곤하고 정신이 맑지 않다. 일주일 전부터 단 것이 많이 땡긴다. 생리 일주일 전부터요. 임신했을 때 입이 무척 써서 고생을 했다. 겨울에는 피부 각질이 많이 올라오고 추위를 엄청 많이 탄다. 허리가 아프다. 옆구리가 대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아플 때가 있다는 등 아주 많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증상이 있으셨는데요. 어떻게 치료해 주셨을까요?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있더라도 이분은 둥글럽적하게 생겼고 푸석푸석한 습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비염과 함께 오한과 신통이 동반되고 몸이 무겁고 소화력이 약해서 쉽게 더부룩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봐서 가감 양위탕을 투여했습니다. 이 가감 양위탕이라는 것은 비염에 대한 약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습을 조절해주고 여기에 비염이 생기면 열이 나고 으스러서 춥고 몸이 쑤시는 증상이 있었는데 마치 학질과 유사한 증상이므로 이럴 땐 시오나 황금 같은 약을 가미했었으면 바로 비염도 치료되고 여기저기 쑤시는 증상도 치료되고 몸이 무거우면서 소화가 안 되는 증상 또 비염 같이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역시 비염약을 드린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예, 치료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분이 약을 먹으면서 가장 좋아했던 것은 소화력이 좋아져서 뱃속이 편안해졌고 허리가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소화가 안 되면 늘 허리가 아팠는데 소화력이 좋아지면서 허리 아픈 것도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비염도 2, 3일에 한 번씩 약을 먹던 것이 요새는 안 먹어도 빈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안 먹어도 불편함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비염은 풍한습, 열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오는데 비염이라고 코에 대한 증상만을 고르려고 하면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개인의 체질적인 흠을 찾아서 그 흠을 제거해주면 우리 몸은 자연 회복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심한 비염이라도 더불어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일상에 적신호를 주는 심각한 비염 증상도 체질을 잘 감별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면 더불어 완벽하게 치료가 된다는 거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 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조성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생긴 대로 건강법 가족분들의 건강 고민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 고민은 성북구 종암동에서 이영혜 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제가 낮에는 멀쩡한데요. 언제부턴가 밤에 자려고 누우면 벼랑간 심장이 철렁하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듯해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가라앉으면 자고 그런 증상이 종종 생깁니다. 이런 증상이 드문드문 그러던 게 언제부턴가 점점 빈도가 많아졌는데요. 내과에선 검사상 심장은 이상 없다고 하고 신경정신과에선 공황장애라고 약을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저는 신경정신과 약을 먹는 게 무서워서요. 혹시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 박사님께 여쭤봅니다. 이 증상이 도대체 뭔지, 치료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40대 여성분의 고민 사연인데요. 공황장애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오는 걸까요? 박사님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 이제 공황장애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낮에는 멀쩡하다가 밤만 되면 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심한 경우는 가슴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 또는 잠자면서 문을 조금 열어놓고 자거나 창문을 살짝 열고 자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한두 번 나타나면 괜찮은데 자꾸 반복되고 점점 심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것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화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그래서 한의학에는 해울 화중요법이라는 그런 요법을 씁니다. 해울, 울한 것, 맺힌 것을 풀어주고 화를 이렇게 잘 조절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왜 밤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낮에도 만약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해석이 다릅니다. 치료법이 달라요. 그런데 밤에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증상이 심하다는 거예요. 대개 이런 사람들 보면 코가 오똑하거나 얼굴이 붉거나 목에 있는데 이 부위가 뻘겋게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데 이렇게 피부를 긁으면 뻘겋게 이렇게 일어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맺힌 것이 심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낮이고 밤이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다가 이게 증상이 심해지면 밤에만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공황장애나 이런 걸로 보고 치료를 해서는 안 되고요. 임시 증상만 없애는 치료를 해서는 안 되고 한의학에서 해울 화중요법을 쓰면은 한약을 투여하면 잘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사연 주신 이영혜님 좋은 정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감사합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법, 오늘은 비염을 주제로 알찬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백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법은 다음 시간 더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